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랭구님, 네. 저희가 이제 부산 가격, 네. 해운대 네. 알아볼 건데, 네. 이제 부산이 제2의 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인천이 된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 해운대가 비싸지만 10년 뒤에는 인천 송도가 비쌀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하지는 않죠. 그래요? 왜냐면 도시 크기 면에서 부산이 더 크니까. 네. 그리고 입지 측면에서 5가지 구성 요소에서 빠진 게 너무 많으면 밀릴 수도 있는데, 네. 해운대구가 입지 측면에서 밀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인천에 이제 기업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건 강력하죠. 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부산 인구가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도 10년 뒤에 변화 없을까요? 저는 그래도 부산이 이길 거라고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부산이 그럼 네. 광역시 중에 탑이잖아요. 네. 그러면 딱히 비교할 도시가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압도적으로 탑은 아니에요. 충분히 고만고만해요. 네. 왜냐면 인구가 엄청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사실 부천시만 끌어당기면 비슷해져요. 그리고 이제 볼까요? 지금 이제 아까 인천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인천 평당가 최고가 얼마라고 봐야 될까요? 인천이요? 네. 송도에 그래도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아, 그러면 꼭 서른집 곱하기 4천 네. 하면 지금 13억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못 하거든요. 대중적인 아파트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좋아요. 네. 프리미엄급 말고. 네. 그게 지금 호가가 한 11억 정도 나와요. 음. 그래서 지금 한 3,300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 정도. 신축 기준으로. 네.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신축 기준으로 하면 여기 보면 이 친구죠. 마린시티 자이. 이게 지금 평당가 얼마 정도 할까요? 북서양 말고 남서양이 좋거든요. 중층으로. 또는 남향. 네, 그러면 이게 시세예요. 이게 4,200 하거든요. 차이가 조금 있죠. 네. 여기서 차이가 좀 있어요. 똑같은 시축끼리 좀 비교했는데. 그래서 이게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 심지어 이 친구도 가격 조정을 받은 가격이에요. 물론 과거에 뭐 고점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과거 이게 없다 보니까 실거래가 없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대신에 다른 아파트들 보면은 고점 찍었던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은 무조건 이기겠다 싶고요. 오히려 사실 무서운 게 대구 수성구예요. 대구 수성구는 너무 2급지를 다 포기하고 수성구로 몰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성구가 넘사벽이에요, 생각보다. 음. 지금 이제 버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호가로 나면 이렇게 나올걸요. 네.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 있는 거죠. 대구랑 지금 현재, 아니 부산 해운대구랑 경쟁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사실은 대구 수성구다. 수성구가 지금 어려운데 만약에 조금 어려운 게 해소되고 나면 네. 계속 경쟁 관계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경쟁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죠. 그럼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야겠네요. 그게 맞죠. 경기도에서 이제 여기는 준 광역시다 했던 곳 있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동탄. 동탄. 네. 동탄 지금 얼마 할 것 같아요, 평당? 동탄도 한 3,500만 원. 그게 이제 신축하고 구축이 달라요. 네. 왜냐면 여기 이제 시범 단지도 연식 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 거 나머지 하나 확인하면 되는데 더샵 센트럴시티 이걸 가지고 저기 마린시티의 아이파크랑 비교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중층 얼마 하는지 북동향이네 또 향이 이게 지금 3,500 하거든요. 마린시티에 있는 구축 아까 싸우면 얘가 약간 더 높아요. 비슷해요. 네. 3,500 하거든요. 여기서 신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4천만 원대로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거죠. 제일 저렴한 게 15억 하네요. 아까 14억이었는데 네. 비슷하죠. 네. 경쟁 관계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누가 더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자 봐요. 어떤 생각을 저는 갖고 있냐면 일자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네. 인구도 중요한데 일자리가 늘어야 뭐 인구도 늘고 뭐 다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일자리 핵심이 강남이잖아요. 근데 강남은 오피스에서의 강남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점점 제조업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제조업의 대한민국의 강남은 어디가 될까요? 경기 남부? 동탄을 중심으로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제조업은. 네. 그 강력한 변화가 있다 보니까 부산 해운대구랑 싸웠을 때 장기적으로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견주고 있는 관계인데 네. 제조업이 너무 중요하고 일자리가 거기를 중심으로 다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장점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 외에 나머지 경기도들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해운대구랑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평당 3,500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되게 프리미엄급 약간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 있는 레드펠이 8,500 하거든요. 네. 이게 3,500 한단 말이에요. 보면 40% 정도 되네요. 40%. 근데 이제 아까 신축 아파트는 평당 4천 했어요. 네. 신축 아파트 아까 말했을 때 자이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50%에 육박하죠. 그게 아닌 경우는 40% 정도 하고 4, 50%에서 왔다 갔다 한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강남이 평당 2억 시대 오면 여기는 최고치가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지금 딱 적정한 시세 돼 있다고 봐요. 그럼 저희가 옛날에 그 전국고 했을 때 네. 딱 방 가격이 분당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분당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분당은 못 이겨요. 왜냐면 이제 분당에서도 이제 판교가 있고 분당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당에서 엄청 오래된 아파트를 잡은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새 거가 된다거나 하면 완전 넘사벽이 되고요. 뭐 지금 판교하고는 사실 또 좀 비교가 안 되기도 하고요. 정말 오래된 아파트 비교해보면 지금 견줄 수 있는 상태긴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정말 제일 좋은 새 거랑 비교해야지만 겨우 될까 말까 하거든요. 입지적으로는 분당을 이기긴 쉽진 않죠. 그러면 경기도 5대장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경기도 5대장이 누구죠? 맹구님이 말씀해주신 광명, 아, 하남, 네. 뭐 지축, 네. 무성남, 네. 뭐 이런 도시들인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시기에 따라 얘가 먼저 치고 올라올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죠. 맹구님 그럼 해운대가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그건 딱 잡혔는데 네. 그럼 실제로 가격 비교해가지고 네. 좀 저평가인지 아닌지 그런 네. 것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몇 개만 좀 보죠. 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센텀에 가면 더샵 센터파크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연식은 좀 됐는데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초, 중, 고 다 가까워서. 네. 그리고 이제 이 비교를 저는 안양하고 비교해보고 싶어요. 분당은 너무 부담스럽고 네. 안양은 해볼 만하다. 그 안양에서도 학군 좋은 기인마을 현대홈타운 딱 비교해보면 완벽하지 않을까요? 네. 연식이 됐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좋거든요. 네. 지금 파란 색깔이 누굴까요? 안양이네요. 안양이죠. 네. 대체적으로 안양의 금액이 조금 더 높았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우동이 아니고 재성동이니까. 근데 이제 한때 따라잡힌 적도 있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안양이 조금 더 높죠. 네, 적당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딱 적당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항상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 네.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평균을 갖지 말고 해운대를 사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기에 이걸 보면은 네. 아 역시 지방 인구 빠지고 있어. 역시 수도권이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편견만 깨트리면 아 이걸 사야 되는구나 하면 이렇게 쭉 따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정리해주면 딱 좋죠. 지금은 또 적정 시세가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 대구 이런 걸 잡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대전에 있는 몽령 아파트 하나 정도 잡아보죠. 크로바는 대장인데 지금 어차피 얘가 해운대 대장을 잡은 게 아니라서 네. 부대장 정도를 좀 잡아보면 어떨까. 자, 재밌네요. 그래프가. 지금 주황 색깔이 누굴까요? 해운대네요. 네. 해운대가 자, 비싸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해운대구가 쭉 높았어요. 근데 그때는 세종시를 만들고 있어서 대전이 계속 시세가 눌림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해운대가 올라가는 걸 보고 대전을 사는 것도 방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 친구가 큰 차이가 안 나던 아파트예요. 사실은 미세하게 그래도 해운대가 좀 높았죠. 네. 10% 정도는. 그러다 좀 벌어졌던 게 있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전 분위기가 좋아져서 역전을 해버렸죠. 대전이. 네. 근데 역시나 다시 또 역전했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건 이제 거래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 있는데 매물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9억 정도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목련 아파트가. 그런 생각 살짝 들어요. 이게 36평이거든요. 네. 아, 딱 9억이네요, 거의. 근데 이제 1층이 이제 9억이고 중층으로 가면 와 10억까지 가거든요.
10억까지 가는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낫긴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다? 대전이 해운대보다 시세가 지금 높다는 거죠.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는 센텀이 조금 더 높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전을 만약에 꼭 사야 된다면 차라리 해운대 사는 게 낫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럼 이건 대전이 조금 덜 빠졌다라고 봐야겠네요. 덜 빠졌다. 뭐 또는 두 개만 비교해보면 해운대구가 좀 더 많이 빠졌다. 조금 더 저렴하다.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저희가 이제 지방, 네. 경기권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서울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서울? 네. 좋죠. 자, 연식이 조금 되면서 그러면 저는 동대문구로 갈게요. 동대문구에 가서 오른쪽에 요 친구들 네. 레미안 크레시티 요걸 딱 잡으면 어떨까 싶어요. 얘도 연식 좀 됐거든요. 2013년식 맞잖아요. 네. 연식 좀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더샵 센텀이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네. 자, 그걸 좀 감안하고 좀 봐야 되고요. 기본 동대문구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게 맞아요.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서울 상승연 타면서 이게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리고 다시 좀 얘가 따라왔죠. 네. 따라와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됐어요. 물론 호가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만약 호가랑 똑같다고 보면 적당한 거 아닌가요? 적당하다고 봐요. 이게 입주하고 2년 차 이내는 물건이 없어가지고 2013년식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적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샘플 단지를 연식이 좀 된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친구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25% 이상 차이 나야 된다고 봐요. 네. 75% 이상. 적당하다 봐줘요. 적당하거나 레미안 크래시트가 조금 더 비싸져도 된다. 조금 더 가도 된다. 70에서 75%. 그 정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서울도 매력적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사실 지역마다 너무 다르니까. 네. 이것만 놓고 보면 뭐 해운대가 엄청 저렴한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같이 확인해 봐야 되고. 전세가율 자체가 해운대가 낮아요. 가성비 측면에서 또 밀리죠. 네. 또 그런 단점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해운대 가격은 뭐 지금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적정하다. 적정하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곳들보다 단점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곳이나 뭐 이런 곳들보다 단점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낮다. 이게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미래 가치는 좋게 보는데 실거주 가치로서는 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영구님, 네. 저희가 그럼 딱 적정한 건 알았는데 네. 그 가볍게 네. 미래는 어떨지 네. 이것도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미래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요. 지금 전세가율이 좀 많이 낮은데 부산에 이제 입주 물량 확인해보고 미분양을 같이 빨리 확인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지금 부산의 공급이 지금 꾸준하게 많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올해까지 사실은 넘치게 공급이 계속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전세가율이 계속 낮았고 네. 이제 앞으로 좀 적어지죠. 앞으로 내후년쯤 되어야 좀 더 작아지긴 하겠네요. 내년까지는 뭐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요. 네. 25년부터는 확실히 적어지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생활 권역에 많은가가 중요한데 해운대랑 수영구랑 서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입주물량이 많으면. 네. 그래서 1급지 공급량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수영구 같은 경우에 올해 이후로는 거의 없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올해 있고 내후년 있고 그 다음에 훅 줄어들고 네. 올해만 있고 없네요. 대체적으로 공급은 시간 가면 갈수록 좀 부족해진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미분양이 쌓였으면 올라가기가 힘든데 엄청 심각한 수준은 아니네요. 네. 네. 앞으로 분양하는 걸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분양이 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과연 청약 경쟁률이 부산이 유독 엄청 낮을까라고 봤을 때 엘코 델타 나왔네요. 4.7대 1 생각보다 낮네요. 그 다음에 남구로 가면 여기는 좀 미달도 낮고요. 오션시티 그 다음에 5대 1 네. 서울처럼 지금 청약시장이 회복한 건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이 좋아지니까 또 다른 지역들도 좀 좋아질 걸 감안해 보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면 아마 전세가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게 되면 또 매수세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더 정상궤도를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럼 뭐 정리하면은 지금 가격은 네. 적정하고 네. 뭐 큰 리스크도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님, 그럼 저희 이제 네. 어디 사야 될까요? 아파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한번 가볼까요?